자위 안 하면 성관계 만족을 못 한다. 첫 번째 성관계를 한 다음에 예방접종은 그 전에 안 했으면 소음이 없어진다. 공공 화장실에서 안 자도 되나요? 외국에서는 분명히 스쿼트. 보기에도 너무 더러우면 스쿼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역사님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이분 제가 어디서 되게 많이 뵌 분인 것 같아요. 유럽 성문화 했을 때 한번 출연했었어요. 저도 유럽편 되게 재밌게 봤어요. 오늘은 좀 어떤 게 불편해서 혹시? 첫 번째 질문은 성 관련된 상담도 하시나요? 네, 그럼요. 나라에서 구체적인 수가라든가 시간이 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할 때가 환자들한테는 결국엔 산부인과더라고요. 그래서 환자분들 궁금점이 있거나 그럴 때는 진료실에서 시간을 할애를 하기도 해요. 그리고 궁금했었던 게 어떻게 올바르게 자위를 할 수 있는지. 자위를 통해서 내 몸이 어디가 예민하고 어디를 만져주는 게 훨씬 더 좋고 어떤 부분이 만족감이 있는지를 탐색해가는 과정이라면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항상 자위를 할 때는 확실하게 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부모님 너 뭐하니?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야 하고 제일 우선되는 거는 청결열이겠죠. 여자 생식기는 항문이라든가 소변 보는 데가 또 가깝기 때문에 잡균 같은 게 자위를 하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성인용품 샵 같은 데도 한번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처음에 입문을 하게 된다면 바이브레이터 정도로 압력을 너무 세게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클리토리스 주변에서는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진행도를 나가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삽입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각각에 맞춰가지고 시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서로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고 어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. 자연스럽게 얘기 나왔어요. 자위 안 하면 성관계 만족을 못 한다. 자위를 해야 너가 뭐가 좋을지 알 수가 있어서 다 하는 거구나. 남녀가 같이 이렇게 제 진료실에 왔을 때 자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를 많이 해요. 여자가 먼저 내 몸에 어디가 좋은지를 알아야 남자한테도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남자도 여자가 만족하면 본인도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요. 남자친구가 기구를 사용하던가 뭐 어떻게 해서 그냥 너는 편하게 있어.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. 내 남자니까 안심감도 생기고 좀 오래된 사이거나. 그렇죠. 맞아요. 믿음이 충분히 있는 사이. 그리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. 정기적으로 속옷을 언제 새로 사야 되나요? 외음부가 닿는 부분, 그 부분이 착색이 된다거나 그러면 저는 가감없이 버리고 새로운 속옷으로 교체를 하라고 말씀해드리고 외음부가 닿는 부분이 꼭 면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을 하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보풀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피부염 같은 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버려주세요. 레저도 마찬가지죠. 모양이 변형이 됐다거나 컵 자체가 나의 사이즈와는 또 달라지게 되면 자기 체형에 가장 맞는 거를 사용하기를 권유해드리고요. 요새 브라를 하지 않는 게 더 몸에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. 의학적으로는 브라를 하든 안 하든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는 유방의 사이즈에 따라서 볼륨이 있는 여성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몸이 이렇게 받치는 상태에서는 어깨나 이런 데가 더 아플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브래지어를 함으로써 힘을 분산시켜서 받쳐주는 게 좋고. 네, 그리고 공공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있잖아요. 네. 세균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닦아도 되는지 아니면 안 닦는 게 더 깨끗한지 모르겠어요, 가끔씩. 많은 사람들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개인 휴지나 개인 물티슈를 가지고 다니는 게 가장 위생적인 걸 거예요.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계속 풀리면서 새 면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공공 화장실에서 앉아도 되나요? 외국에서는 분명히 스쿼트 절대 안 앉아요. 보기만 해도 더러워 보여서. 보기에도 너무 더러우면 스쿼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. 그죠.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같은 관리가 잘 된 경우는 휴지로 아니면 젤로 된 클리너 같은 게 있다 보니까 한번 닦고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나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처리하고 나가는 습관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저런 화장실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돼야 되는 상황에서 질병이나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들이 주변을 돌다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. 질염도 생길 수 있고 공공 화장실은 깨끗하게 이용을 해야겠죠. 저희 나라에서 털을 네. 완전히 없애는 유행이 있어요. 그 무위를 보호하려고 남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해도 돼요. 했을 때 장점은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데 훨씬 더 편해요. 털에 이제 잡균들이 더 묻어 있을 수 있고 모낭염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
있고,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질경을 넣을 때도 훨씬 편하고 피부 같은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상이 있거나 해도 훨씬 더 발견하기가 쉬워요. 근데 이렇게 진화가 된 모든 이유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, 외부의 해로운 것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, 성관계 시에 직접적으로 회음부가 부딪힐 때 완충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. 대신에 깨끗하게 위생을 잘 관리만 한다면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 자궁경부암이 예방접종 있잖아요. 네.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. 왜 이렇게 비싼지.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이나 의료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는 걸 겁니다. 우리는 보통 고등학생일 때 백신만 이제 돈 내면 되고 치료기가 네. 국가에서 마련해주고 각각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. 이 예방 접종을 해야 되나요? 반드시 하시는 걸 권유해드려요. 근데 우리 몸에서 명확하게 원인이 발견된 암은 자궁경부암밖에 없어요. 예방이 가장 최선의 방침입니다. 프랑스나 그런 미국과는 좀 달리 대한민국과 중국의 남쪽 지역은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16번, 18번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번호들, 안 좋은 쪽으로 세포가 변화시키는 고등급 상피세포 변화 더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. 뒤에 번호를 커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거는 가다실 9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고위험군에 걸려서 자궁경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한다던가 진짜로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던가 이런 거를 할 바에는 돈이 들더라도 9까지 다 접종을 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어요. 나인 그거 저도 맞아야겠네요. 첫 번째 성관계를 한 다음에 예방접종은 그 전에 안 했으면 이제 소용이 없어진다.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래도 맞으셔야 돼요. 가장 좋은 거는 성관계에 노출되게 한 적어도 2년 전에 모든 접종을 완료하는 게 가장 좋지만, 성관계를 했다 해서 무조건 내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바로 감염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. 설사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나 2개 정도 감염이 된 거일 수도 있고, 자궁경부암으로 만드는 바이러스 전부에는 아직 감염이 안 된 상태가 대부분이니까 성관계 경험이 있더라도 최대한 빨리 접종을 하시는 게 맞고, 단지 성관계 전에 모든 접종을 완료한 친구들보다는 좀 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죠. 아예 예방을 안 하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낫다. 상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유럽 이야기도 또 듣고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나가실게요. 짧은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농축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, 각각의 더 깊숙한 이야기들은 진료실에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안 좋은 적색 신호 꼭 명시하시고,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 문을 두드려 주세요.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거,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